자, 7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7페이지 가시면 등록의 요건 기준이 나오는데요. 위에 박스, 밑에 박스 시험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위에 박스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이러한 요건 갖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박스가 법인인 개공, 법인 사업자가 되고자 할 때 또 이러한 요건을 갖춥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위에 박스 문제 봅니다. 자, 첫 번째 박스 우리 교재 책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이 뭐가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둘째가 결격 사유 미성년자는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가 중개사무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요 사무소는 적법한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두셔야 됩니다. 불법 무허가 건물 같으면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지요. 가건물 어떨까요? 컨테이너 박스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 착공하고 준공까지 떨어져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그 대장 있는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하세요. 적법한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를 하세요. 그 얘기인데, 가로 열고 우리 교재에서요. 가건물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제외 별표 크게 치시고 동글뱅이 빵. 가설 건축물 대장이 지된 건물은 가건물이에요. 컨테이너 박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는 등록할 수가 없고요. 정식 대장 있는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를 하는데, 그 밑에 줄에 또 가로가 또 있습니다. 가로 열고 준공검사 사용 승인, 준공인가 사용검사 받은 건물로서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동글뱅이 빵, 별표 빵. 자, 그래서 준공검사 받은 것은 포함을 해서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이죠. 자,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건물 하나 지어요. 공법 시간에 건축법 공부하시는데 허가받고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떨어져요. 준공은 이제 건축법대로 제대로 지었는지 또 소방법 같은 것도 다 제대로 지켜서 건물 지었는지 다 확인하고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네, 같은 말로 어떤 법에서는 준공검사라고 표현하고 공법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중에 어떤 법은 사용승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법은 사용인가, 준공인가 막 여러 가지 법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준공검사예요. 사용승인이고 제대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사용해도 됩니다 하고 사용승인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내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내 건물이라고 등기부에다가 이름을 올려야지 공시가 되니까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등기하려면 무엇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건축물 대장 만들어야 돼, 대장. 선등록 후등기니까 대장을 만들어서, 대장 우리들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구청에서 대장 만들어서 건물을 등록을 해주고 그 건축물 대장이 있을 때 뭐합니다? 등기소에다가 보존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허가받고 착공하고 준공이 떨어지고 대장 나오고 건물 등기부가 나오는데, 대장이 나온 건물은 적법하니까 사무소 등록이 되고, 대장이 없는 신축 건물이다 하더라도 뭐만 떨어져 있으면 대장 나온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준공, 검사, 사용 승인 요거 떨어져 있어도 건축물 대장 있는 건물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요 가로 안에 요 말이 왜 붙었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꼭 반드시 건축물 대장 있는 건물에다가 사무소 등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가 막 개발되는데 구청에서 이 대장을 빨리빨리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도시니까 그 일대 전부 다 상가 건물에 부동산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입주 때가 되는데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구청 공무원들이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협회를 통해서 국토부에다가 계속 진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뭐만 떨어지셔도 사용검사, 준공승인, 사용인가 이것이 떨어지면 우리 사무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해서 추가된 거예요. 나이스 브라보. 자, 그래서 결국은 대장이 있는 건물인데 준공이 떨어져도 대장이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번 달 시험 문제 사무소는 반드시 소유권으로 건물을 사서 확보해야 된다. OX, X예요. 그죠? 상가 건물을 살 수도 있지만 보통 뭐 들어갑니다? 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권, 임대차, 또 공짜로 빌려다가 쓰는 것은 사용대차라는데 친구 건물일 때 공짜로 빌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소유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사용차권이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 권한이 확보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건물 얻을 때요, 꼭 본인 명의로 건물을 얻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네, 남편 명의로 건물 얻어도 됩니다. 세 얻을 때 집사람 명의로 세를 얻어도 돼요.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 권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번 달 시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소유권으로 확보할 것, OX, X라는 거예요. 임차권 모두 가능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가시면 교육 하나 받으셔야 되는데 무슨 교육 받으셔야 될까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개공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 전문 교육이 뭐죠? 실무교육. 그래서 실무교육을 등록 신청하기 몇 년 내에, 1년 내에 받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인데 개인 사업자가 되고자 할 때 자결 사실 이렇게 정리하면 나중에 간단하게 반복할 때 편리하겠네요. 그죠? 네 가지 요건, 자결사실, 자결사실 네 가지. 그렇죠. 장롱 면허가 자결하고 새롭게 전문가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자결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돼요. 자결사실, 자결했다는 사실, 할복 자결. 어머나 무서워라. 머리에 팍 박히겠는데요. 그래서 자결했다는 사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중개사무소 건물 얻어야 되고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는 이제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되려면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기억에 보시면 뭐부터 나오죠? 목적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입니다. 목적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할 목적이에요. 목적이 14조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잠깐 나오는데요. 14조에서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나오는데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14조에서 7가지 업무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페이지 하나만 적으시는데요. 페이지가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적으실 겁니까? 페이지? 106페이지 한번 적어 보실게요. 페이지 106. 106페이지 한번 적어 보십니다. 106. 자, 그리고요. 106으로 잠깐 가보세요. 106페이지로 잠깐 가보십니다.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가시면 겸업범위 나오거든요. 자, 그거 보시면 맨 위에 거. 법인인 개공인은 등록 기준으로서 법제 14조에 있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설립해야 하므로 여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할 수 있다. 법인은 이것만 할 수 있는데 동글뱅이 1번에 뭐가 나오죠? 중개업. 동글뱅이 2번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임대 관리 등 관리 등. 밑에 3번에 이용개발 거래나 상담. 4번에 기타 중개부정 각종 용역업의 발선. 5번에 상가구 주택의 분양 등. 오른쪽 페이지 동글뱅이 6번에 개업 공인중개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정보 제공. 7번에 민사 집행부양 경매, 이 법원 경매 물건이거든요.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에 따른 공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물건입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물건하고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취득을 알선 소개도 하고요.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도 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이라는 말은 입찰 신청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입찰을 대리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매 물건, 알선 이런 게 나왔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위임장을 받아서 직접 입찰까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7가지인데 그 106페이지, 107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별표를 크게 치시는데, 맨 위에다가 어디라도 별표를 100개 치시고, 요거는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옵니다? 100%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저번 달 시험에도 당연히 나온 거고, 이거 1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14조에 규정된 이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설립된 법인은 뭐만 할 수 있다. 14조에 규정된 7가지 업무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만 목적으로 설립이 되면 설립된 그 법인은 뭐만 할 수 있다.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해버렸다면 등록 기준을 위반한 거니까 등록이 나중에는 뭐 될 수 있다?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14조에 그리는 업무 관리의 목적. 자, 이제 계속 보실게요. 이제 다시 일단 오십니다. 오시면, 미연에 가시면 상법상의 회사, 영리 목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영리조합으로서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동글뱅이 빵, 별표 빵. 그냥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요, 우리들은 영리 목적의 상인이에요. 복비를 받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잖아요. 우리 상인입니다. 상법상의 회사로서 법인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조합법상의 조합단체로서 중개법인이 될 수가 있는데,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 봉사 목적으로서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 봉사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봉사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한데, 일단은 영리 목적이 우리들은 상인이니까 영리 회사이거나 영리 조합이다 그 말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 나오는데,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 돼야 됩니다. 자본금은 처음 시작할 때 미천을 얘기해요. 미천 규모가 5천만 원 이상 돼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자본금이 워낙 작아버리면 금방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참 중개하다가 망해버리면 의뢰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자본금 규모는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회사나 조합으로서 영리 목적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회사의 종류는 상법에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마시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5개의 상법의 회사 종류가 5개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 회사의 종류는 뭔데요? 불문, 별표빵,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X. 예전에 시험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 표현이. 주식회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종류 불문하니까 한명회사여도 되는 거예요. 유한회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종류는 불문하고, 사회적 조합은 등록할 수 없고, 영리 목적의 회사이거나 영리 목적의 조합으로서 자본금 규모는 5천만 원 이상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세 번째 디귿. 대표자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반드시 뭐 이해한다?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콤마 대표자 자격증을 제외 동글뱅이 별표. 대표자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임원 또는 사원인데, 임원 또는 사원을 이렇게 묶으시고요. 여기에다가 꼭 하나를 기재를 합니다. 경영진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요. 경영진 이렇게 꼭 써주시고, 임원 또는 사원 할 때 그 사원이 절대 직원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상법 용어인데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경영진을 상법에서는 임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다 임원이라 하고 한 명 회사라는 동업회사가 있어요. 그 한 명 회사의 경영진을 상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라 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무한대로 책임지는 사원. 사장님이세요. 경영진. 무한책임사원, 줄여서 사원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 임원처럼 뭐다?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원이라 하게 되면 직원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상법상의 사원은 절대 직원이 아니라 뭐다? 경영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뭐일 것? 공인 중개사일 것.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21세기 중개법인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있고, 자, 여기다 할까요? 대표이사가 있고, 밑에 전무이사가 있고, 밑에 상무이사가 2명이 있다를 가정해 봅니다. 주식회사 21세기 중개법인이에요. 감사는 일단 놔두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반드시 뭐래요?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래요. 자, 이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경영인들 중에서 몇 명 중에 몇 명 이상은 3명 중에 1명 이상은 꼭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겠죠. 그러면 전무 하나에 상무 둘이 있다면 전무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나머지 둘 상무이사는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경영진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 이상은 꼭 자격증 갖고 있어라. 오케이. 그래서 3명이라면 3 쪽에 1명이 자격증 갖고 있으면 나머지 2명은 자격증이 없어도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되셨나요? 네. 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대표자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전무, 상무, 임원이 7명 있을 때 7명 중에서 2명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된다. 시험 나온 거예요. OX, X. 7명 중에서는 최소한 3명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경영인들 중에서는 최소한 33% 이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예전에는요, 경영인들 중에서 반 이상이 공인인증 자격증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상무이사 자르고 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반수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기준 미달로 또 등록도 되고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거든요. 경영상에. 그래서 지금은 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얼마? 3분의 1 이상. 셋 중에 1명 이상이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은 3명 중에서 1명 이상은 자격증이 된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됐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 갑니다. 리얼 가시면 이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경영진들이죠. 경영진들인데 경영진들의 전원이에요. 전원 별표 꼭 치시고 전원 및 분사무소 지점이 있을 때는 지점장까지 그죠? 교육을 받는데 교육은 무슨 교육 받는다? 실무 교육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임원 경영진들은 전원이다. 실무 교육 받습니까? 3분의 1이 실무 교육 받으면 됩니까? 전원입니다. 전원. 자, 그러면 실무 교육은 전원이 다 받고 자격증의 숫자는 3분의 1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무들은 아까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요 상무들이 자격증 없이 들어갈 때에 교육은 직무교육 받습니까? 실무교육 받습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경영진으로 들어갈 때는 자격증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전원이 무슨 교육 받으래요? 실무교육 다 받으래요. 그럼 실무교육 받고 자격증이 없는 상무, 실무교육 받고 상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무로 들어가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계약서는 쓴다 못 쓴다? 계약서는 못 씁니다. 아니 그럼 계약서도 못 쓰는데 왜 전문교육, 이빨이 쉐리하게 이 실무교육 받습니까? 하면 경영진들은 회의를 합니다. 경영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자의점 없는 상무 둘이서 실무 교육도 안 받고 자의점도 없이 그냥 들어가 버렸다면 경영진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표자가 우리 경영 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영업이익 많이 날까 그랬더니 자의점도 없고 상무 둘이서 교육도 실무교육도 안 받고 커피 타는 직무교육 받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표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도 떴다방 차립시다. 신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컨테이너 박스 1,000만 갖다 쳐놓고 떴다방 차립시다. 남들 다 하는 거 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대표자가 어떻게 할까요? 돌아버리는 거죠. 때릴 수도 없고 목을 딸 수도 없고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 회의할 때 말은 통해야 되니까 교육은 전원이 무슨 교육 받는다? 실무 교육 받는다는 거.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 됐어요. 자, 미엄은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무소,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하는데 개인 사무소 똑같습니다. 가로 열고 가건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 밑에 줄 중공검사 사용승인 받은 건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사무소 건물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소유권으로 확보해야 된다. X 소유권으로 얻어도 되고 임대차, 전세 사용돼서 다 가능하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개 사무소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박스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는 요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면요. 나중에는 목자 대임사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목자 대임사 5가지 요건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목자 대임사. 자, 목적이 뭡니다? 14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14조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중, 관, 상, 기, 분, 변경.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인데 자본금 규모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돼야 되고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조합이어야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등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리 회사거나 영리 조합이 된다. 회사에는 회사의 종류는 뭐한다? 불문한다. 오케이, 나이스. 자, 그다음 대표자 사장님은 반드시 무슨 자격증? 공인 중개자실이 되고 대표자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임원, 무한 책임 사원, 경영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요 3분의 1에는 대표자 자격증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요걸 빼고도 3분의 1이다 하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 자, 그다음에 경영진들 전원요. 이제 경영진들의 전원이 무슨 교육 받습니다? 실무 교육. 실무 교육은 전원이 다 받는 거고 전원이요. 성격상 당연히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된다? 안 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원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중개 사무소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사무소가요. 가건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것은 등록할 수 있다. 오케이. 반드시 소유권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소유권도 가능하지만 임차권, 전세권 뭐 다 가능하다 하는 거. 건물을 확보만 하면 된다는 거. 건물 없이 노점상으로 중개업을 할래요. 노점상.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철 여기에다가 자리 깔아놓고 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안 돼요. 건물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점상은 안 되니까 건물도 확보할 것 5가지 요건이 됩니다. 오케이. 목자님이 크게 임신한 사실이 좀 됩니다. 목자 대임사. 민법에서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법률행위 해석할 때 법률행위 해석을 어떻게 하죠? 목사임신 순을 하나요? 목사임신. 이게 민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목사임신. 법률행위 원하는 대로 의혹하는 대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입니다.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원하는지 법률행위가 애매해요.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해석해 줍니다. 목적대로. 다음에 목적이 뭔지 불문하다. 사실인
관습대로 모르겠다. 임의규정. 그 다음에 뭐다? 신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민법에서는 목사 임신 순으로 법률행 해석한다. 민법보다 더 중요한 감이 뭐다? 중개법이에요. 제일 중요하다 해서 중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감이 중개법이니까 민법은 목사님이 그냥 임신하는데 여기는 목자님이 크게 임신해요. 목자, 대임사 이렇게 5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목자, 대임사, 목자, 대임사. 그래서 이제 요 기본 내용 정리가 되시면 나중에 반복할 때는 간단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자결 사실, 법인 사업자는 목자, 대임사 이렇게 14조 있다가 할 텐데 이것도 이제 중간상 기본 이렇게 나중에는 간단하게 정리 반복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87페이지 가볼게요. 자, 87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가 나오죠. 그죠? 예제 1번도 풀리실 거고 2번도 다 풀리실 거예요. 1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7페이지에 1번 문제, 예제 문제 한번 보실게요. 1번에 보시면 사무소 개설 등록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그랬어요. 1번 지금 보실까요? 법인은 주 사무소 본점을 두고자 하는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한다. 오, 그렇죠. 등록 관청. 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등록 관청 시군 구청장이겠죠. 사무소. 법인은 본점. 본점을 두고자 하는 등록 관청 가서 등록합니다. 오. 자, 2번 질문.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을 사무소 개설할 수 없다. 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할 수 없다. 오. 자, 3번. 법인의 임원 중에서 경영진들이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이 될 수 있다. 이건 X입니다. 이건 이제 분사무소는 우리 3교시 때, 4교시 때 가서 하는데 그 분사무소 지점에 지점장도 반드시 뭐 해야 됩니다 하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지점장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3번은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지점장이 될 수 있다. OX? 이건 X가 돼요. 자, 4번 질문.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오. 자, 어디 소속된 상태에서는 등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록까지 되면 이중소속이니까. 나이스, 브라보. 5번요. 등록관청은 등록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제 등록번호 같은 것을 다 통지해줘야 되거든요. 등록은 7일 내에 처리한다. OX. 오, 지금 그냥 나오는 거. 등록은 7일. 맞는 말이 됩니다. 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틀린 것이 3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풀린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재밌어라. 밑에 2번을, 야, 이거 너무 가려니까. 야, 그냥 2번이 자꾸 붙잡고 있네요. 그래서 붙잡힌 대로 한번 가볼게요. 계획은 없지만 풀어볼게요. 법인 등록할 때의 기준으로 틀린 걸 찾아라. 법인의 등록 기준, 틀린 거. 1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2년 내에 직무교육 받는다. X예요. 이건 X입니다. 뒤에 가서 나오는데, 지점장이 되려고 해도 직무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 받는다?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요. 교육제도에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거고, 분사무소는 오늘 4교시 때 좀 또 해요. 어쨌든 1번은 그냥 X가 되고. 자, 2번 질문.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이상일 것. 자본금 5천. 오, 10번. 대표자 사장님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경영인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을 것. 오. 자, 4번. 법인입니다. 목적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위한 목적인데 14조 말고는 못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죠. 하지 말라는 거 못하는 거고. 자,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그러니까 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수립됐을 것. 오 하시면 돼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대표자 사장님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할 것 맞는 말이죠.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 꼭 나오는 것. 그래서 1번이 여기에서는 X가 되는 거예요. 아하, 다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등록을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결격 사유는요, 이게 복잡습니다. 결격 사유는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요거는 형법 용어하고요, 형사 소송법 용어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중개법의 뒷부분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과정에서는 요거는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10조 조문만 눈으로만 만나만 봅니다. 오늘 막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10조 조문만 느낌만 잡수는 느낌이, 아, 이런 친구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개공이 될 수 없겠구나 느낌만 잡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10조인데 우리 교재 보셔도 되고요, 요 화면 보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제목만 볼 거예요. 10조 1항 1항에 딱 보니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누가 되지 못한다. 개공이가 될 수가 없다. 개공이가 못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개공이가 될 수가 없나요? 했더니 1호의 미성년자. 다음 각호 하나라 했으니까 1점, 2점을 호로 읽겠네요. 그죠? 그래서 1호의 미성년자. 애들은 가라. 자, 올려볼게요. 애들은 가라. 미성년자. 등록의 결격. 자, 2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등록의 결격. 피성년 후견인. 비록 나이는 성년이다 하더라도 맛이 갔나 봐요. 노령, 질병, 정신적 제약 등을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되어서 가정법으로부터 피한정 후견 개의심판 받은 자예요. 느낌만 잡습니다.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라서 후견인이 뒤 봐주는 사람이 붙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침을 질질 흘리세요. 그러면 사무소 갔더니 이런 사람이 어떠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야, 국민경제 이바지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사가 안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정신 능력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뒤를 봐주는 후견인이 붙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침을 쭉쭉 흘리다가 가끔씩 침을 닦아요. 닦으면서 어떠세요? 또 침 흘리고 이러면 또 종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지요. 국민경제 이바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본인 경제부터 챙기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파산자도 등록이 안 돼요. 개공이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자, 네 번째, 금고 이상, 이제 사형이나 징역 근무 같은 게 있어요. 징역 깜빵 갑니다. 쉽게 해서. 깜빵 갔다 오고 집행 종료 다 살고 나오거나 아니면 집행이 면제, 깜빵살이가 특별 사명 같은 광복절 특사 같은 걸로 풀려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살고 나왔거나 특별 사면으로 면제돼서 풀려나왔다 하더라도 몇 년간은 종사 등록이 안 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사무소 종사가 된다는다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집행유예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종사가 된다는다 안 돼요. 집행유예는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폭행죄, 욱해서 때리고 하면 반성하고 초범용 그러면, 그렇죠? 뭐 벌금 낼 수도 있겠지만 징역형을 판사가 때리면서 그 집행을 유예, 미루면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동안을 조용히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의외로 꽤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사무소에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호에 자격증이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되고 3년간은 일을 못 합니다. 응시 시험도 본다, 못 본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이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 소공인데요. 자격 정지를 예컨대 6개월 먹었다면 6개월 동안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하니까 사무소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이고. 자, 8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등록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 일을 못 합니까? 하면 이 3년 동안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사가 안 됩니다.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취소되면 자격 취소든 등록 취소든 3년간은 사무소 나올 수가 없구나. 취소되면 3년간은 사무소 못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낌만 딱 챙겨주실게요. 느낌만. 자, 9호요. 업무 정지 받고 개공이가 뭔가 잘못해서 6개월 영업 정지 받은 거야. 그럼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는 사무소 종사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고. 자, 10호도 법인이 업무 정지 받았을 때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있었던 임원 사원 경영진을 다 결격입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는. 자, 11호 중개법 위반해서 벌금을 300만 이상 벌금 먹어요. 그러면 금액이 300만 이상 벌금 먹었다면 몇 년간 사무소 일을 못합니까? 3년간 일 못해요. 3년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호 경영진들 중에서 사원 임원은 경영진이잖아요. 경영진들 중에서 위에 1호 내지 11호. 내지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호부터 11호까지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즉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경영진으로 있으면 그 법인 자체도 뭐가 된다? 결격이 됩니다. 경영진이 결격이면 법인 자체가 결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2항 보시면 1항, 항이라고 하니까 위에 동글뱅이 1 했던 것은 법에서는 이걸 항으로 일라고 보다 그 말이죠. 동글뱅이 1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항 위에 거 제1호 1점 미성년자부터 내지 제11호 2벌 3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누가 될 수가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조차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격 사유입니다. 자, 이쪽으로 올게요. 결격 사유입니다. 법제 10조인데요. 1항에서 누가 될 수 없다? 개공이가 될 수 없다. 즉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돼 있고 1호부터 12호까지 쭉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밑에 2항에서는 요 결격에 해당이 되면 누구조차 될 수 없다. 소공이나 보조님조차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중개사무소 종사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사무소 자체의 사장님으로 일할 수도 없고 직원조차 될 수 없는 이 사유를 뭐라고 한다? 결격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나중 되면 이제 우리 1월 달만 가셔도요. 내용 다 하나씩 다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머리만 깨져요. 공부 열심히 하면 머리에 땀이 나야 되는데 집에 갈 때 보면 피가 나 깨져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놔둡니다. 나중에는 미피피파 잽잽잽 2벌 33 취소 3년 정지 기간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되는 중개법인까지 해서 나중에는 줄줄 나오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격 사유는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얼굴 눈팅만 이렇게 합니다. 자, 어디로 가실까요? 이제 제 4장으로 갈 겁니다. 중개업의 경영인데요. 104페이지로 갑니다. 104페이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아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로 갑니다. 제 4장 중개업에 뭐가 나와요? 경영 나오죠? 오케이. 자, 104페이지 중개업의 경영 제4장 갑니다. 제4장 중개업의 경영. 자, 지금까지 우리 보신 것이 1장 총칙 보셨고 2장에서 시험제도, 교육제도 거쳐서 3장까지 지금 등록한 거예요. 그죠? 요건과 갖춰서 등록한 거예요. 등록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개공으로서 중개업을 하는데 경영상에 또 필요한 인적, 물적 요소를 또 갖춥니다. 자,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요. 누구를 둘 수 있다. 고용인, 직원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개 사무소 건물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인장도 반드시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이 돼야 되고, 요 사무소를 나중에
휴업하고자 할 때 휴업 신고하시고 문 닫고자 할 때 폐업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이야기, 직원 이야기, 물적 요소로서 사무소 이야기, 인장 이야기, 인적, 물적, 설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영상에 필요한 설비다 해서 4장으로 나오고요. 5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인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무사항이 5장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부터 나오는데요. 개공으로 가봅니다. 쉬워요. 결론은 저 14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최종 결론인데, 자, 일단 하나씩 복귀했습니다. 개공인데, 개공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공 있고요. 자, 두 번째가 개인 사업자인데 공인중개사인 개공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부칙상의 개공이 있습니다. 부칙 개공. 오케이. 부칙 개공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복덕방 중개인입니다. 부칙은 뭐지요? 부칙은? 그렇죠. 부칙은 그겁니다. 맞아요. 부칙. 우리가 이제 기본 우리나라 법은 독일법 영향을 받아서 판택된 체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성문법주의니까 본칙이 있고 이 본칙은 언제부터 시행됩니다는 부칙이 있고 그렇죠? 본칙은 맨 앞에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각칙이 나오고 보충하는 규칙을 두면 보칙으로 보충을 하고 위반시에 처벌 규정이 있다면 벌칙으로 처벌하고 이러한 내용의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다. 예컨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즉시 시행됩니다.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이 시행 규정을 어디다 둡니다? 부칙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칙은 원래 법 내용이 아니라 붙어 있다. 본칙에 붙어 있다 해서 부칙을 하거든요. 부칙은 법 내용이 아니에요.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중개사법에는 이 부칙의 내용을 부칙의 이 개공에 관한 내용을 하나를 규정해 두고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 이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칙상의 개공을 하고 반대해서 가면 이 두 분은 본칙상의 개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본칙상의 개공. 이 본칙상의 개공이 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제 9조 2항에서 아까요. 누구 또는 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새롭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중개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새로 진입하려면 9조 2항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이분이든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개공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개공의 종류가 3종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개공의 종류는 몇 종류에 불과합니까? 2종류에 불과하고 그럼 이분은 뭐냐 하면 새로 진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고 있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영업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부칙에다가 규정하고 있어서 부칙상 개공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언제부터 제1회 시험이 치러집니까? 85년도에 1회 시험이 치러지는데 85년도 이전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안 했다? 했다. 85년도 이전에도 중개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자격증 가지고 합니까? 8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85년도 이전이니까 그죠? 네. 이때는 자격증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누구라도 아무라도 그냥 신청하면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자격증 자체가 없던 시절이니까 누구라도 허가를 받든 누구라도 신고하든 누구라도 등록신청에 등록이 되든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만약에 85년도 이전에 태어났다면 그때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고도 누구라도 부동산 주식을 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왜? 우리들은 다 85년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칙개공, 소위 말하는 자격증 제도 도입되기 이전부터 소위 말하는 복덕방 시절부터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시는 분, 지금 현재 전국에 한 700~800명 정도 있다 그래요. 이분들. 그래서 개공의 종류가 세 종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부칙개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부칙에서 이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제한합니다. 자,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 부칙개공은 세 가지가 제한되는데 첫째가 법원 경매물건, 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에 취득의 알선이나 입찰을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부칙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런 때깔나는 명칭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대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 중개사라는 말도 못 쓰고 사무소 명칭에 공인 중개사무소라는 명칭도 못 쓴대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업무 지역의 제한을 받습니다. 지역. 사무소가 소재하는, 자, 다 돼 가는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시, 도 안에 있는 물건만을 중개를 할 수가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서울 특별시에 계신 복덕방 중개인은 어느 지역 물건만 중개할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죠? 그러면 택시 타고 한 20, 30분 갔더니 인천광역시에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거 중개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사무소가 있는 그 특광도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해서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거래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뒤에 가서 나옵니다. 나중에 저쪽 뒤에 가서 정보망에 가입을 했을 때에는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 인터넷에 올라온 물건은 특광도 밖에 있는 물건도 중개를 공동으로 중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고, 원칙적으로는 사무소가 있는 어느 지역 특광도 안에 것만 할 수 있고, 이 지역을 벗어난 물건을 중개하게 되면 그때는 업무 정지, 영업 정지 대상이 되거든요. 요것을 했다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그렇게 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 해석해 볼게요. 위에 두 분은 본칙상의 개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칙 개공은 이 세 가지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요 위에 두 분은 경매물건, 공매물건, 알선 대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오케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 중개사 사무소 때깔나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업무 지역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여기는 특광도 안에 있는 것만 중개하는데 여기는 지역 제한이 없으니까 국가 전국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요. 물건 소재도 전국에 있는 모든 중개 대상 물건을 다 중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겸업 여부인데요. 겸업 여부. 겸업은 무엇을 겸업이라 하죠? 그렇죠.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부업으로 겸해서 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법에 따르면요, 그 공직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전념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에만, 자기가 맡은 공직에만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른 사업을 이렇게 겸업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없다? 그거 없어요. 만약에 국토부 고위 공무원인데 건설 회사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국토부 발전 계획을 내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쪽으로 막 개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공무원은 자기 공직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영리 목적의 상인, 중개 상인이거든요. 겸업에 제한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겸업에 대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요 분도 뭐라도 다 할 수 있고
요 분도 겸업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태어날 때 등록 기준에서 뭐만 할 목적으로 태어난대요. 14조. 그렇잖아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얘기할 목적이니까 태어난 법인은 결국 무엇만 할 수 있다. 14조만 할 수 있고 14조 이것을 했다면 등록 기준을 위반했으니까 이때는 상대적 등록 사유,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게 돼요. 취소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법인은 태어날 때부터 원시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조에 규정된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가 있는데 이 14조가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옵니까? 100%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 관상, 기분, 경경 이렇게 나중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개업에다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소개할 수 있고요. 주택 상가에 대한 분양을 대행할 수 있고 14조에서 주택하고 상가물 분양 대행, 그 다음에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 아까 우리가 봤는데 혹시 그거 다 기억나실까요? 이거 다 기억나시면 진짜 천재. 어쨌거나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경매 물건, 공매 물건,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뿐만 아니라 입찰을 대리할 수 있다. 자, 결론. 요거 외우는 거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 개념상으로 잠깐 보실게요. 이제 봅니다, 이제. 자, 요 법인인 개공은 전국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고, 그죠? 겸업에서는 몇 조만 한다? 14조, 7개만 할 수가 있고요. 요 분은 개인 사업자인데 전국 물건 다 중개하는데 겸업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면서 세탁소, 문방구, 편의점, 노래방 다 같이 해도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면 몇 달만 더 공부하시면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도 볼 수 있어요. 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복되는 과목이 민법, 등기법 이런 거 다 중복돼요. 예,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부동산 학이 또 중복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격증 따시고 감정평가사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 자격증 따시고 지금 법무사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몇 달만 하면 그 자격증 그냥 나와요. 만약에 법무사 쪽으로 갔다면 법무사 시험을 따고 몇 달만 더 하면 변호사 시험까지 볼 수 있는 로스쿨 입학할 수 있어요. 다 과목이 중복되니까. 그렇다니까요. 시작은 미학에서나 끝은 창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도 하면서 진짜 할 수 있는데 법무사 자격증 따고 변호사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요 분들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이 사업체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이 사업체 요새 돈 되는데 이사 많이 가면. 그렇죠. 요걸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중개하고 이사해주고 복비 받고 이사 업체를 같이 하면 되죠. 복비도 받고 이사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신혼집 구해주고 이 결혼 상담소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제들아 이 미팅 시켜주고 주선하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어쨌거나 결혼 상담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업자 경업 제한이 없으니까 결혼 시켜주고 뚜비 마담 뚜비 받고 신혼집 구해주고 이사 시켜주고 신혼집 등기 쳐주고 그다음에 뭐 한다? 이혼 시켜야 되지 이제 이혼 시켜놓고 다시 재혼을 상담시켜서 재혼집을 구해주고 재혼집 이사해주고 재혼집 등기 쳐주고 또 다시 뭐 한다? 또 이혼 시켜야 되지. 3혼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쌍이 두 쌍, 두 쌍이 네 쌍, 네 쌍이 두 쌍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이렇게 계속 몇 바퀴만 돌리면 건물 금방 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겸업에 대해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막 이렇게 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 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법인 사업자가 되면 14조에 나온 것만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말고는 법무사라든가 이 사업체 결혼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법인을 왜 차려야 하면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하면 분사무소 지점을 둘 수 있고 개인 사업자는 분사무소 지점을 둔다 못 둔다? 못 둬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점을 설치해서 전국적인 조직망과 전국적인 규모력을 가져갈 거다 하게 되면 법인 차리시면 되고 대신에 업무는 제한됩니다. 왜 제한됩니까? 전국적인 자본력과 규모력을 갖고 있으니까
업무를 제한하지 않게 되면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할 우리가 때려보는 거야. 그래서 법인은요,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업무 경험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예요. 뜯어보면 다요, 부동산 투기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말고 있죠. 주택 시험에 늘 많이 나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말고요. 토지 분양 대행이라는 거 있죠. 토지 분양 대행. 그 맨 땅, 그 임야 같은 거 싸게 사가지고 이 땅을 헐값에 사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개발됩니다 해가지고 개발정보 입수해서 헐값에 산 땅을 잘라가지고 팔죠. 잘라서. 이 보통 말하는 기획적으로 기획 상품들을 많이 팔죠. 근데 이런 것들은 부동산 까딱하면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어요. 그죠? 이 땅을 사도 개발은 어차피 될 거예요. 대한민국 땅은 무조건 개발돼요. 이 땅을 사도 땅값은 오릅니다. 진짜로.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죠. 한 2, 300년 지나면 다 개발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이것은 어쨌거나 당장으로는 투기의 우려가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여기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안 나와. 그래서 법인은요,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지어진 건 주택, 상가, 건물은 분양 대행이 되는데 미래 가치를 잘라서 파는 토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번 달 시험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법인은 분사무소를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은 갖출 수 있는데 겸업의 제한을 받는 거 7가지만. 자, 개인 사업자로서 공인중개사의 개공인은 아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부칙 개공도 개인 사업자니까 원칙적으로는 겸업 제한이 없는데 14조 중에서 보니까 경매 공매 할선대리 있죠? 요것은 여기에서 부칙에서 경매 공매 할선대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돼 있어요. 결국은 14조 중에서 경매 공매 할선대리 요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 14조 업무도, 그죠? 나머지 14조 업무도 부칙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법인은 겸업 관련해서 몇 가지 한다? 7가지만 한다. 개인 사업자는 겸업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요 분은 몇 가지를 한다? 수십만 가지를 한다. 대신에 요 분은 수십만 가지 마이너스 하나를 할 수 있다. 그 마이너스 하나가 뭐다? 경매, 공매 할선대리. 오케이? 연세도 많으시고 자격증 없이 세상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도 고생하는 공부도 안 하고 그동안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사났지요. 세상 좋을 때 태어나셔서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경사났지요. 대신에 이제 좀 고만하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1985년도 이전부터 하신 분이니까 지금 경력이요 벌써 몇 년 됩니까? 20, 40년 정도 경력 넘으실 거예요. 사람 딱 들어오면 딱 보면 아이고 땅 팔러 왔구나. 딱 보면 아이고 전세 구하러 왔네. 딱 보면 커피 얻어 먹으러 왔구나. 대번 알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들도 이제 좀 먹고 삽시다. 이제는 전문가 전문 자격증 가지고 우리들이 할 거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기득권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인정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경사났지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이제 좀 가지 마시고 사무소 명칭 옛날 간판이 있어요. 옛날 간판. 부동산 중개라는 옛날 간판 그대로 쓰시는 것이지 이런 때깔나는 간판 바꾸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허리 다치고 하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세요. 네? 날씨도 추운데 그냥 사무소 근방에 그만하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다만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하세요. 전화로 인터넷 할 수 있는 거 해도 됩니다. 하지만 현장 가고 있는 것들은 전국 물건 다 다니시면 길도 잊어먹을 수 있고 가지 마시고 근방에 그만하세요. 이렇게 3가지 제한되는 거예요. 자, 겸업에 대해서는 요 부칙은 개인 사업자니까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뭐 하나를 못한다? 경매, 공매 할선대리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요 문구가 딱 이해되면 이제 다 끝난 건데, 자, 요 문구 하나만 보태고 쉬었다 할게요. 요거 하나만 할게요. 모든 개공은 결국 요게 이제 끝부분에 가면 요걸로 끝나거든요.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건데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모든 개공은 임대 관리든 관리 대행할 수 있다. OX. 이제 요까지 되시면 이제 다 끝나요. 오. 그러니까 14조. 자, 개인 사업자는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14조 한다 못한다? 한다. 개인 사업자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14조 한다 못한다? 한다. 단 요거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 중관상 기분경까지는 결국 모든 개공이 다 할 수가 있다. 오가 되는 거예요. 나이스. 대신에 모든 개공인은 경매, 공매, 알선 대리할 수 있다. OX. 요거 하나가 X가 되고 여기까지는 모든 게 다 할 수 있고 개인은 거기에다가
뭐라도. 자, 다시요. 법인은 여기에서 거쳐야 되고, 개인은 여기에다가 뭐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요분 하나는 여기에서 경고매 말씀드린 하나를 못한다. 됐죠? 그래서 요 경고매 빼고 나면 요거까지는 모든 개공이 다 할 수 있다. 오! 나이스, 끝. 계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쉬었다가요. 우리 교재 간단하게 확인할 테니까 일단 쉬었다 합시다.